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을 이끄는데 과연 리더 한 사람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동 리더십, 바로 이 공동 CEO 모델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명의 리더가 이끄는 파트너십. 이 사진처럼 정말 멋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요. 때론 이게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최근에 IT 거대 기업인 오라클도 AI 시대를 이끌 새로운 공동 CEO를 임명했잖아요. 과연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공동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왜 전통적인 원톱 CEO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 비즈니스는 너무 복잡해져서 한 사람의 능력치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디지털 전환도 이끌어야 하지, 전 세계적인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지,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또 안정적인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죠. 이건 사실상 한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공과 실패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넷플릭스를 보세요. 기술 전문가와 컨텐츠 전문가,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두 리더가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죠. 반면에 독일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어땠나요?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문제를 겪다가 결국 6개월 만에 공동 CEO 체제를 접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 초인적인 CEO 문제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해결책으로 공동 리더십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일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한 명은 기술과 전략을, 다른 한 명은 컨텐츠와 확장을 맡았던 것처럼요. 각자 제일 잘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회사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공동 CEO가 이끌었던 상장사들의 연평균 주주 수익률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죠. 1996년부터 2020년까지 87개 기업을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공동 CEO 기업의 수익률 9.5%는 시장 평균인 6.9%를 아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연구 대상 기업의 60% 정도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왜 효과적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는 리더십 듀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듀오들은 보통 이 네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과 영업처럼 서로 다른 전문성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고요. 둘째,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 명은 바깥의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다른 한 명은 내부를 다지면서 조직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셋째,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돼서 의견을 날카롭게 검증해 주니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돼서 리더십 공백을 막아줍니다. 하지만요, 이런 장점들이 정말 한순간에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공동 리더십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함정들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면 앞서 봤던 SAP 사례처럼 의사결정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해줄 리더를 찾아다니는 리더 쇼핑이라는 걸 하게 되죠. 또 투자자나 고객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게 되면 외부의 신뢰를 잃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조직이 두 리더를 중심으로 쫙 갈라져서 협업 문화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함정들을 피하고 성공으로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공동 리더십을 성공시키기 위한 7가지 실행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공동 리더십으로 가는 길에는 7개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 겁니다. 리더십 헌장이라는 건 말하자면 둘만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혼란을 막아주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은 그냥 편의상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과 전문성에 따라 명확하게 나눠야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매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통일된 창구를 만들어서 혼란을 막고요. 내부적으로는 24시간 규칙 같은 걸 정하는 거죠. 둘 사이의 의견이 다르면 딱 하루 안에 둘이서만 비공개로 해결하고 조직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이 계속될 때를 대비해서 순번을 정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명확한 해결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구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할 때부터 출구 전략을 계획하는 게 6번째 원칙이고요. 7번째 원칙은 이 파트너십 자체에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코칭을 받거나 서로 관계를 점검하면서 두 리더 사이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계속 가꿔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공동 리더십, 이건 단순히 한때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공동 리더십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설계하고 실행하면 단일 리더 체제로는 얻기 힘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 와틴스의 말이 공동 리더십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리더십의 힘을 1 더하기 1이 2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곱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지금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데 급급한가요? 아니면 리더들의 역량을 곱해서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